자, 이번 시간에는 12강 강좌의 내용으로 변형 기능을 이용한 패키지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이제 필요한 예제는 만들어 볼 예제는 지금처럼 패키지 형식의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자, 이걸 제작하기 전에 기본적인 아이콘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형화된 아이콘 작업을 진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변형 기능을 이용해서 패키지를 그려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경로를 열어보시면 렉처 12_1.ai 파일을 열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진행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해당 파일 여시면 여기서는 이제 준비된 이렇게 컬러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러스트를 사용할 그런 도형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선형화된 작업들로 되어 있고요. 선형화된 작업들은 저희가 지금 선분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자, 기본적인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쉐이프를 그려보면서요. 자, 제작을 할 텐데, 자, 먼저 제작을 첫 번째 도형부터 만들어 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이런 아이콘들을 제작을 할 때 기본적인 도형을 준비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필을 없는 그런 스트로크가 이렇게 얇은 도형의 도형을 준비했습니다. 자, 도형을 준비한 다음에 여기서 둥근 정도가 있는 사각형을 이렇게 그렸고요. 여기에 대한 도형들이 이제 스트로크는 적당히 만드시면 되시는데, 자, 스트로크를 이렇게 따낼 때도 있죠. 이렇게 면화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옵션들을 보게 되면 여기서는 여기 지금 옵션들이 있죠.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여기서 둥근 정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둥근 정도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옵션들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5mm 이렇게 지정을 하면 굉장히 커지죠. 적당히 수치를 입력을 하셔갖고요. 둥근 정도를 조정해 나가면 됩니다. 여기 있는 옵션들대로 이렇게 수정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옵션들은 여기 곡선 형태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꺾는 부위에 대해서 기준점을 이렇게 추가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 추가된 도형에 대해서는 여기 삭제를 시키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삭제가 되면 여기서 삭제가 된 그런 패선으로 도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한 번에 그려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곡선을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당 패스를 완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제 곡선을 그리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선형화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완벽하게 도형을 그릴 필요는 없고요. 자, 근데 이렇게 그리면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꺾인 부분을 이렇게 수직 타입으로 그리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확히 맞췄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정확히 맞추시고 진행을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선형에 대해서는 선분을 하나만 정확히 그리시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동 기능으로요. 내리면서 복제. 자, 근데 여기에 따른 내용들은 이제 곡선을 표현할 때요. 저희가 여기 스트로크 패널에 들어가 보시면, 그러면 스트로크 패널에서 여기에 둥근 정도를 조정하는 옵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선을 조금 두껍게 만들고 제작을 할 텐데, 일단은 이제 그냥 그리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그려 놓고요. 여기서도 똑같이 Alt로 복제, Shift 이동해서 복제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선분을 하나 잡고 이동. 또 마찬가지로 이동할 때 간격을 저희가 스마트 가이드에선 조정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지금 설정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놨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막대의 도형도 드로잉 할 때는요, 곡선을 생각하지 마시고 직선을 그려놓은 다음에, 자, 이렇게 직선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둥근 옵션이 안 나오죠. 자, 둥근 옵션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확대를 해야 됩니다. 확대하시면 둥근 옵션이 나오고요. 자, 그래서 둥근 도형을 여기서 변형을 줘서 크기를 변형을 줬고요. 그 다음에 둥근 정도는 이렇게 완벽하게 둥글게 만들어진 다음에 회전 기능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회전 기능을 적용한 다음에 배치해 줬죠. 자, 이렇게 배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일러스트레이터가 버전업 되면서
자, 둥근 정도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돼 있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엔 이제 실제로 이걸 저희가 그래픽적인 요건으로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스트로크 두께를 1포인트 정도로 지정을 했습니다. 한 0.75 정도로 할까요? 0.75. 실제로 이제 그래픽을 조정을 할 때 이렇게 만들어 줬죠.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요 정도의 요건 이제 한 0.85 정도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런 그래픽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도형이요, 만약에 확대되거나 축소되거나 이런 아이콘 작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아이콘 작업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현재 크기가 이제 조정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크기가 조정이 되면 어떤가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전혀 디자인적인 감각이 달리 느껴지죠. 둥근 정도도 지금 보완이 안 되고요. 테두리 선도 훨씬 더 얇아 보이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이제 도형을 이렇게 선형화된 도형을 그리신 다음엔 지금처럼 반드시 어떤 작업을 하시는 게 좋냐 하면, 물론 원본 데이터는 있어야겠죠. 원본 데이터를 하나 정도 만들어 주시고, 자, 여기 원본을 이렇게 테두리 선이 있는 패스선이 완성이 된 도형을 하나 정도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준비하신 다음에 자, 오브젝트의 패스의 기능 들어가 보시면 아웃라인 스트로크라는 기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신 다음에 저희가 이전에 배웠던 유니트 기능을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사용을 하면 그러면 완전 무결하게 표현이 되고요. 자, 아웃라인으로 보시더라도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선분이 완벽하게 구현된 걸 볼 수 있죠. 자, 만약의 경우에 도형이 둥글게 처리돼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옵션을 이렇게 둥글기를 처리하시고요. 물론 아웃라인 상으로는 보이지 않죠. 자, 이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오브젝트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적용하시면 여기 둥글기가 만들어진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도형들을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잡으시고요. 유니트 기능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도형이 완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서 기능들을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드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확대를, 여기서 도형들을 저희가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이대로 저희가 복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제가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 이 도형 두 개를 확대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대하시면 그러면 이제 기존의 디자인적인 특징은 남아있죠. 근데 여기서는 특징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형화된 도형을 그리실 때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그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반드시 선형화된 작업들은 곡선을 이렇게 해당하는 선분을 면화시키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완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요거는 하나의 도형을 왼쪽에다 배치한 이후에 여기서 이렇게 배치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해당하는 원을 그려준 거죠. 원을 이렇게 그리시고요. 원 도형 시프트로 원을 그렸고요. 자, 원도형들은 요거까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조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만 그리는 걸로 할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같은 도형이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에 있는 도형은 이제 스와치에 있는 도형이 있죠. 여기서 색상을 보시면 여기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걸로 등록을 했고요. 여기서 우리가 만든 도형에 대해서는 선택을 한 이후에 요걸 이제 밑에 내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내려주시고 여기서는 지금 흰색으로 면을 지정을 하시면 나머지는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흰색으로 지정을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 도형까지만 그려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기본적인 도형들이라 여기까지. 자, 두 번째 도형의 요 그래픽까지만 제작을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선형화된 도형들을 그려보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 둥근 정도를 조정하는 옵션들이 좀 달라져서 일단은 여기서는 저희가 일러스트레이터가 버전업 되면서 이런 옵션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일단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스트로크 기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면화시킬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덩어리는 반드시 없어야 되고요. 여기서 옵션을 이렇게 둥글기를 만들게 되면 그러면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둥글기가 어떻게 되죠? 여기는 훨씬 더 둥글고 있죠.
자, 이런 옵션들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아까 전에 보셨던 옵션들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옵션들 중에서 지금처럼 요거 락을 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내용을 1로 만들었고요. 여기 있는 걸 1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5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각각의 둥근 정도를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옵션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같은 경우가 되겠죠. 도형을 만드시면, 자, 만드신 다음에 여기서 도형을 또 하나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려놓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있는 옵션들을 조정하시면 이쪽에 있는 건 1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간격 이렇게 1을 썼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3 정도만 이렇게 쓰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하면 둥글기가 만들어지죠. 3 정도를 지정하시면 된 것 같고요. 이게 먹지가 않네요. 이건 3까지는 안 먹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이렇게 간격을 만드시면, 이게 수치를 넘어가면 입력이 안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도형이 됐고요. 여기는 한 0.5 정도.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도형들이 그려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그런 쉐이프들은 제가 아까 전에 스트로크에서 보셨던 것처럼, 자, 이렇게 0.85 정도, 0.8 정도 이렇게 만들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자, 똑같은 스트로크 두께로 그림을 그리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지정을 하면 간격이 똑같은 오브젝트를 만들어 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서도 같은 유형의 도형을 제작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둥글기 이런 식으로 끝까지 둥글게 만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패턴으로 이렇게 관통하게 제작을 하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근데 이제 여기는 이거는 선택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선택해서 빼버리고 오브젝트의 패스의 아웃라인 스트로크, 그 다음에 패스파인더의 유니트 기능까지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있는 도형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자, 이런 식으로 도형을 검은색으로 칠하신 다음에 해당 도형은 스와치에 등록된 컬러대로 등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해당 쉐이프는 여기서는 흰색, 자, 이렇게 제작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도형들을 그려진 거를 보시게 되면 여기 그래픽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라인으로 따 있어야, 그래야지만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런 방식으로 해당 그래픽들을 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런 첫 번째 예제를 완성을 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패키지를 완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완성된 예제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해당 그래픽을 또 제작을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할게요. 자, 그래서 해당 예제는 여기 렉처 강좌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가 이런 식으로 미리 제가 이게 지금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폰트를 한번 볼게요. 자, 스타트 경로에 있는 폰트를 보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선 유나이브 콘 레귤러 폰트로 돼 있죠. 여기서도 자, 유나이브 콘 레귤러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폰트가 없는 분들은 제대로 표현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에서 다운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설치를 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해당 내용들은 이렇게 이미 주어진 소스를 갖고 만들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그래픽을 사용해서 도형을 만들 텐데, 일단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일단 사각형, 여기 아래쪽에 있는 도형들을 크게 두 개로 분할시켜 놓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 조금 이제 도형이 눈에 안 보이는 게 있는데, 일단은 그림을 그려 볼게요. 자, 먼저 큰 도형을 먼저 이게 스트로크 기능으로 먼저 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큰 도형을 하나 감싸게 만들었고요.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이제 요거 재단선으로 사용할 그런 도형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한 도형은 물론 흰색이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F 도형을 만드시고 밑으로 이렇게 내리는 걸로 할게요. 이거는 이제 색상에서 아까 전에 파란색의 색상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색상은 나중에 컬러링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이런 공유를 가지고 있는 도형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제작해 보는 걸로, 자, 그렇게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반원을 사용해서 도형을 그려주시면 되시는데, 여기서는 이제 패도형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그림들을 그릴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들을 그릴 때 안에 있는 원을 맞춰주면 되겠죠. 안에 있는 반원을 그렸습니다. 반원을 그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또 마찬가지로 밖에 있는 반원을 또 그려줬고요. 자, 이런 식으로 반원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잠깐 가려보시고요. 지금 현재 아웃라인으로 정확히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아마도 안 맞을 겁니다. 이렇게 그리면 안 맞는데 지금 여기서 도형들을 한번 맞춰보는 걸로 할게요. 정확히 중점이 맞아야 됩니다. 자, 맞아야 되고요. 안에 있는 중점도 맞아야겠죠. 자, 작도가 정확히 돼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도형을 지금 여기 결합을 할 텐데요. 여기서 안쪽에 있는 두 점을 삭제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점만 정확히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게 꽤 어려운 작업입니다. Shift로 지정을 하시고요. Ctrl J. 마찬가지로 두 점만 잡고 선분이 선택되지 않게 Ctrl J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래서 완벽하게 패도형으로 지금 반원의 형태대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을 다시 보여주시고요. 자,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이제 이거를 반전시키면 되겠죠. 해당 내용을 지금처럼 Alt로 복제시켰고요. 그 다음에 회전 기능 만들어 놓고 도형을 여기에 맞췄습니다. 이런 식으로 맞추시면 되시고요. 자, 이렇게 도형을 맞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는 라인으로 그려도 되지만 이거는 그냥 도형을 그렸고요. 자, Ctrl C, Ctrl F 만든 다음에 Alt로 도형 복제 이런 식으로 만든 거죠. 자,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서 마이너스 폰트 기능으로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다각형으로 그려도 됩니다. 자, 여기 폴리곤 툴로 그려도 되고요. 그릴 때 저희가 방향키로 자,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쉬프트로 그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그려서 회전 기능을 회전시켜서 이런 식으로 도형을 대응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도 도형이 있죠. 삼각형 도형이 있으니까 이런 이제 기하학적인 도형들을 맞춰놓는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방향키를 이용하면 그러면 다각형을 사용해서 삼각형을 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도형, 자, 다각형들을 지금 그리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 도형을 이제 두 개 그려서 포기하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Ctrl C, Ctrl F 만들어 놓고요. 이거를 회전하면 될 것 같아요. 회전시켜서 오른쪽에 갖다 붙이기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편집을 할 때는 두 개를 잡고 이렇게 유니트 기능을 적용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분할되면 되니까 여기서는 도형들을 사각형을 만들어 놓고요. 적당한 사각형을 제작하신 다음에 둥글기를 여기서는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둥글기를 적당히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옵션을 좀 바꾸면 되겠죠. 아까 전에 있던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옵션을 변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옵션이 이제 여기 이제 락이 풀려져 있는데 왼쪽에 있는 영역을 저는 0으로 줬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0으로 지정했고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도형 편집이 끝났고요. 자, 프로퍼티스 패널 이용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도형들은 자, 여기 나머지 도형들은 미리 제시를 해놨죠. 이런 도형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걸 복제해서 그대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면화되어 있으니까 자, 작업을 할 때 면화 작업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른 내용들은 저희가 스트로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돼서 이게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도형을 이동시켰습니다. 적당히 놨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자, 스트로크 패널. 자,
자, 이게 복잡하네요. 패널이 벌써 이제 이렇게 복잡해졌고요. 해당 스트로크는 저는 10포인트 정도로 놨어요.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디자인적으로 전개를 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Alt로 복제시켰고, 그 다음에 스케일 작업을 Shift 누르고 하시고요. 적당히 맞춰준 다음에, 자, 너무 두껍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두께를 5포인트 정도로 약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시죠? 오브젝트의 자,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 기능으로 면화시킬 필요가 있죠. 이런 식으로 면화시키면 제작이 다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해당 도형들을 그리시면 되시는데, 자, 일단은 여기서는 도형을 그릴 때 사각형을 하나 그리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여기 도형들을 적당히 맞춰서 중간 지점부터 사각형을 하나 그리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 놓으시고, 자, 여기서 복제해서요. 해당 도형을 이렇게 복제하신 다음에 Alt로 복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복제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두 개 도형을 잡으시고 마이너스 프론트 패스파인더에서 마이너스 프론트 기능으로 도형을 따주시고, 그 다음 여기 도형에 대해서는 이제 스트로크 기능에서 한 1.5 정도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패스의 아웃라인 스트로크 기능으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당 도형들은 이런 방식으로 제작된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돼서 지금 스트로크 기능까지 적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도형들이 다 그려졌어요. 다 그려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텍스트 요거 효과들을 가져와서 색상을 칠해주면 되겠죠. Alt로 복제하시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거는 작업한 게 아니지만 저희가 이렇게 배치하신 다음에, 너무 크네요 이게. 자, 이렇게 배치하고 해당 내용들을 좀 보시면, 요거를 이제 텍스트를 실제로 우리가 인쇄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텍스트를 따줘야 됩니다. 그래서 따주는 기능들은 아시죠? 여기서 타입 기능에 들어가 보시면 크리트 아웃라인이라는 기능이 이렇게 있습니다. 크리트 아웃라인 기능을 적용해서 전반적으로 다 만드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클라링만 하면 되겠죠. 바깥쪽에 있는 도형들은 흰색을 이렇게 칠하시고요. 제일 위에 있는 도형들, 자, 그래서 가이드라인은 일단은 없앨게요. 클라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자, 그러면 현재 있는 도형들은 일단은 전체를 검정색으로 이렇게 칠한 다음에, 자, 지금처럼 기본 색상 검정 색깔 칠하시고요. 그 다음에 흰색을 빼버렸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잘 안 보이니까, 자, 이렇게 요거 색상과 요거 색상 지정했다고 할게요. 그럼 다음에 스와치 색상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기본 색상으로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색상을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중간중간에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기서도 자, 이렇게 지정하고요. 여기 있는 색상 지정한 다음에 이렇게 컬러 지정, 여기는 흰색, 자, 이렇게 지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컬러가 칠해진 부분을 보시면, 근데 요거는 조금 뒤로 붙어 있으면 되니까 오브젝트가 앞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일 뒤로 오브젝트를 배치한 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도형이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색상은 앞에 있는 요거 메인 색상 이렇게 컬러링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흰색, 자, 여기 있는 색상 원래 메인 색상 적용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노란 색상, 자, 이렇게 노란 색상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센 노란 색상으로 적용했고요. 요거는 앞에 있는 색상, 자, 여기서도 흰색으로 적용시켰습니다. 흰색,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여기 파란색 이렇게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건 여기 이 색상 적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안 보이는 색상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순위가 달라져서 그렇죠.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 이 두 개를 제일 밑으로 보낼게요. 보내신 다음에 여기서는 노란 색상, 자, 그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는 흰색 이렇게 적용하면 도형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패키지 디자인을 완성을 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패키지 디자인을 완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재단을 하기 위해서 재단선을 표기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재단선을 표기할 때는 여기 이펙트가 따로 있습니다. 이펙트는 두 번째로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데, 일단 여기 들어가 보시면 크롬마크라는 기능이 있어요. 크롬마크를 적용하시면 이렇게 재단선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펙트의 크롬마크. 물론 이제 이거는 지금 보이는 실제로 인쇄가 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오브젝트를 전반적으로 한 번 정도 그룹핑을 하시고요. 제작을 하시면 되시는데, 실제로 인쇄가 되어질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요거보다도 조금 더 이제 도형이 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형을 만드실 때는 실제로 인쇄가 되어지는 부분은 여기 이제 간격이 약간 정해지는데, 이렇게 해당 간격을 바깥쪽으로 빼시고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빼줘야 정상적인 인쇄가 되고요. 여기서도 지금 도형들이 그래야지 이제 재단이 제대로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들을 바깥쪽으로 빼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진행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는 이제 변형 기능을 이용해서 패키지를 그려보는 그런 강좌가 되겠습니다.